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아침 7시 14분입니다. 오늘, 내일은 제가 집 밖에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하게 될 것입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습니다. 실적의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한 나스닥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는 조금 부진합니다. 약간의 좀 삐걱대는 신호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해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직 이렇게 조금씩 삐걱대는 신호인 거지, 이런 것들이 막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큰 위험 신호, 전환 신호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조금씩 상승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추세적으로 강한 시장이라서 어떤 하락 전환이나 어떤 위험 신호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하락 전환이나 위험 신호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더 강력한, 그죠,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실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나왔던 연합뉴스 기사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어젯밤에는 월러 이사가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월러 이사가 나와서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고 달러는 제자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도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모습을 보고 계신데,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수가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 어떤 신고가 랠리의 준비를 차분차분 마치고 있습니다. 차분히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지수들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상승세는 아닌데 어쨌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 같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조금씩 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유럽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인데, 이 제가 작은 어떤 크랙 작은 균열 정도라고 제가 좀 전에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3중고점형 정도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수평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5일선을 요날 한번 붕괴시키고 이날 장대 음봉으로 한번 붕괴시키고, 이 요날 양봉, 이 전날 양봉 나오면서 이 5일선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젯밤에는 이제 저항을 확인해 갖고 다시 한번 밀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5일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되는 날수가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작은 어떤 크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위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참고로 그 중소형주 지수,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근데 이것도 그냥, 그죠? 어떤, 그죠? 작은 균열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긴 아랫꼬리, 그러니까 어떤 긴 아랫꼬리란 것은 매수세, 대기 매수세 그런 걸 의미하겠죠. 하여튼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는 저 뒤로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면은 어떤 중요한 역사적 저점과 같은 그런 자리 부근인데, 지금 이 자리 부근에서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붕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뭐죠?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음봉이 쭈루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조금 좀 그렇긴 해요.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보통 주식시장의 어떤 일반적인 주식이나 선물 같은 거는 지지선이 있으면 딱 터치하고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는데, 빅스 지수는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으면 이 지지선을 넘나들면서 반등을 하거나 튀어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전히 좀 이거 하나는 지금 당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당장 지금 미국 증시가 직면한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좀 약점이라고 좀 여전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지지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되고 있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워낙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어떤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무슨 큰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 같은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MTS로 화면을 옮겨가지고 좀 미국 증시 자세한 내용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선물로 화면을 옮겨왔습니다. 나스닥 일봉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에도 뭐 5일선 잠시 뭐 터치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하여튼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서서히 어떤 엔비디아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잘 올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차분하고 멋진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 조금 빠지면서 5일선 지지하는 거 테스트했다가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뭐 S&P 이런 것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예. 러셀 지수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살짝 부진했다고요. 그러나 살짝 부진하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저점 매수세, 어떤 저가 매수세가 더 눈에 띄는 어떤 강세장 뭐 그런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러셀 지수입니다. 이것도 일봉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어젯밤에 그 중국 증시 관련된 ETF들이 조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이건 중국 A50 지수인데요. 어젯밤에 A50 지수의 움직임하고 조금 좀 부진했죠. 요거하고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좀 움직임이 좀 정체가 좀 많이 되어가고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역사적인 고점 가능성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자리를 극복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극복이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잘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이제 종목 코드는 이제 FXI라고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지수 ETF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어젯밤에 5일선을 붕괴시켰죠. 그래서 약간 좀 이게 균열이 좀 가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조금 좀 이런 부분은 좀 열심히 봤는데요. 중국 증시 하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단기적으로 하방을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살짝 좀 집중을 좀 하다 잤는데 어쨌든 어젯밤은 움직일 날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5일선 한 번, 5일선 두 번, 5일선 이제 세 번째 이제 붕괴를 시키고 있는데 이번 정도면은 조금 좀 의미 있게 좀 이렇게 좀 큰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좀 한번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5일선을 지금 세 번째 깬 거고요. 다만 어젯밤에 가만히 있었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요일 아침에 발표 예정인데 그러면 최소한 목요일 저녁 미국 증시 열릴 때까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갑자기 막 너무 안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뭐 괜찮으면은 분명히 시장은 오버슈팅 이런 것도 좀 한번 나올 수 있고 오버슈팅까지 나온다. 뭐 예를 들어 계속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목요일 저녁까지도 얘도 더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5일선을 붕괴시킨 거라서 이번에 만약 얘가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좀 해보다가 잤습니다.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도 좀 그렇고 A50 지수도 뭐 올랐다가 비리비리한 모습, 상해 종합 같은 것도 좀 비리비리하길래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도 중국 증시 흐름을 좀 잘 봐가면서 또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어젯밤 10년 국채 선물입니다. 이거는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 차트를 뒤집으면 금리죠. 10년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현재 저는 이제 5일선을 위주로 해서 좀 제가 좀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좀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이거 이제 10년 선물 일봉인데 이 며칠 전에 요날 음봉에서 5일선을 한번 붕괴시켰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그 원로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서 이 5일선을 다시 한번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밤이 조금 좀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5일선을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거를 5일선을 향한 뭐 싸움이 좀 벌어지는 게 오늘 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매도세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내려왔다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도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5일선 위로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시장은 좀 주식 시장만 낙관은 엄청나게 강한 상태로 가고 있고 나머지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좀 답답한 그런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관론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죠? 낙관론의 강도가 좀 다른 것 뿐이죠. 그죠?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야 될 때를 놓치고 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또 긴 아랫꼬리를 달긴 달았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유가의 상승 탄력이 매우 떨어져서 그렇지 일단 방향성 자체는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을게요. 5일선도 깨고 약간 좀 가야 될 때 못 간 점이 또 다시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한번 넘었었던 적이 있고 다시 한번 들어왔었고 어젯밤 아랫골이 길게 달았으니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도 지금 좀 답답한 뭐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금값 뭐 잘 올라가고 있고 상승 중 그냥 가벼운 조정을 보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죠. 하여튼 요즘에 지금 보신 요거는 그 천연가스인데요. 요즘에 낙관론 때문에 하여튼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급속하게 오른 뒤에 얘도 지금 이제 첫 음봉은 아니고 또 다시 이제 5일선까지 내려오는 가벼운 조정이 또 나타나긴 했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요. 하여튼 변동성이 워낙 이제 난폭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투자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모든 원자재들이 안 움직이는 게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모든 원자재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것도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증시 이야기는 다 했고요. 한국 증시는 하여튼 소외가 되어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코스닥은 약세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방으로 계속해서 뭐 포지션을 들고 갈 만한 명분은 충분하고요. 어제 말씀드렸었죠. 65원짜리가 어떤 추세선 상단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65원짜리가 추세선 상단에 터치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환율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는 달러를 청산하려다 하시는 분들은 65원 부근에 올라오면은 슬슬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사실 봅니다.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달러가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유효하고 65원에서 약한 저항만 하긴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도 제 생각엔 특별한 일 없으면 달러 조금 더 들고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점검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